2, 4, 5, 1, 3, 2, 1, 3, 2, 3.14 외운 거랑 똑같이 감정노동 뭐하러 외우냐? 저 진짜 외우는데. 뭐하러 외워? 자, 단원 종합 문제 8번. 안 했는데. 자,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모의 중간고사 기간을 갖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거 알고 있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시험만 보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8번 같은 건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자, 한번 봐봐. 자, 어떤 수를 여기 53페이지 53점. 자, 자기가 맞았다 해봤던 들어가자.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8번? 자, 모두 4가 남는 이거 물어봤잖아. 그쵸? 자, 모두 4가 남는다고 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수를 6이라는 숫자로 나눠보고 8이라는 숫자로 나눠보고 9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눠봐봐. 그럼 얘가 나누는 수야. 좀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 몫이 하나가 생기겠죠? 몫이 하나가 생기고 몫이 하나가 이렇게 생겨. 그랬을 때 나머지가 모두 4가 남았대.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했어요? 자, 나누는 식 곱하기 목 해놓고 뒤에 더하기 나머지를 뒤에다 이렇게 썼었지? 근데 그게 몽땅 다 4래. 근데 이게 왜 최대 공약수 최소공약수 문제일까요? 자, 어떻게 했었냐? 4를 좌변으로 다 넘겼어. 네. 넘겨봐. 그럼 어떻게 돼? 네모 마이너스 4. 자, 여기 편의상 식을 좀 써야 되니까 각각의 식에서의 몫을 ABC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6 곱하기 A가 되고 네모 마이너스 4가 8 곱하기 B가 되고 네모 마이너스 4가 9 곱하기 C가 되겠지. 자, 여기 정리가 되지? 그럼 이걸 봤을 때 니네가 분석해야 되는 게 왼쪽에 있는 저 네모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몽땅 다 같은 숫자잖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노란색 네모친 어떤 숫자가 6 곱하기 모양, 얘는 8 곱하기 모양, 얘는 9 곱하기 모양. 그러면 얘 기준으로 노란색 숫자를 바라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냐? 6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했어? 그랬더니 얘가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자, 네모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6의 배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원리로 여기에서는 네모 마이너스 4가 뭐의 배수? 8의 배수가 되는 거고 얘는 네모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9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라고 찾기는 했는데 걔가 뭐 어떻게 된 거야? 같은 숫자잖아요. 같은 숫자. 그럼 무의미상 뭐가 되는 거니? 얘와 얘와 얘의 공배수. 6과 8과 9의 공배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수 중 가장 작은 두 자리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치? 가장 작은. 그럼 6, 8, 9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자, 3, 2, 6, 3, 3은 9, 1은 2, 2, 4 이렇게 되지? 6 곱하기 12니까 72냐? 네. 그럼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곱하면 72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찾는 건 답을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자, 지금 내가 찾는 이 72는 뭐야? 70. 안 나눠지는 수. 나눠지는 수.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 근데 여기 같은 숫자라는 것 자체가 공배수라고 내가 지금 표현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노란색 네모가 아니라 흰색 네모를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어떤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이 72는 네모 마이너스 4 중에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가 72라는 걸 찾은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네모는 4를 넘겨서 계산해야 돼. 이거 찾는 게 아니라 네모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76이 답이에요. 알겠죠? 애들이 좀 철사빼고 풀면은 이거 이렇게 다 체크하면 큰일 나. 찾는 건 노란색 네모가 아니라 어떤 자연수라고 썼던 식에서 표현한 흰색 네모 박스 찾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부 많이 하는 애들도 잔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자, 됐죠? 선생님 생각에 나올 것 같아, 하나 정도.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죠? 근데 거기 봐봐. 45 곱하기 마이너스 0.7이 있고 32에다가도 마이너스 0.7을 곱했고 23에다가도 마이너스 0.7을 곱했는데 이거를 편하게 계산하라는 뜻에서 지금 나온 거였다? 이게 뭐냐면 0.7이 마이너스 0.7이 똑같이 있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그 주어진 식이
똑같은 마이너스 0.7이 각각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주어져 있는 거냐면 x 자리에다가 자 여기 이미 시프트가 있어요. 마이너스 0.7 이렇게 돼 있죠. 그럼 x가 뜻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시계에서 마이너스 0.7을 다 끄집어내 묶어내버려. 그렇게 됐을 때 남은 부분이 자 이번에 다 했을게요. 남은 부분이 첫 번째 45 곱하기 마이너스 0.7에서 0.7 끄집어낼 거잖아. 그럼 뭐만 남았어? 45만 남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32 곱하기 마이너스 0.7에도 마이너스 0.7 끄집어냈으니까 32가 남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거야. 23 곱하기 마이너스 0.7에서 자 23만 남았지. 자 여기다가 굳이 따지면 마이너스 0.7을 다 끄집어내고 남아있는 숫자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묶어낸 게 뭐였어요? 마이너스 0.7이라는 데를 공통으로 끄집어낸 거죠. 야 그럼 왜 주어진 식이 이거랑 같은지도 한번 확인해 봐봐. 야 우리 분배 법칙 알죠? 그치? 각각 곱해 쓰는 게 분배 법칙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0.7하고 45하고 만난 게 거기 맨 처음에 있는 식이잖아. 그치? 얘랑 얘랑 만난 게 두 번째, 얘랑 얘랑 만난 게 세 번째 숫자잖아. 그래서 거꾸로 묶어낸 거야. 자 알겠죠? 그럼 x는 요거 세 개 더한 거다? 다 더하면 얼마냐? 50이니까 100이네요. x가 다 더한 거니까 100이 돼. 자 그럼 y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자 100 곱하기 자 마이너스 0.7이니까 자 음수가 홀수기에 있으니까 전체 답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곱하면 70이죠. 70.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더하래요. 더하면 30이 답이에요. 됐죠? 자 가져보면 29번 자, 29번 같은 거는 문제에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해석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생긴 자, 색칠 안 돼 있는 삼각형이랑 색칠된 삼각형 두 개가 있죠. 그럼 의미가 자, 삼각형 기준으로 앞에 뒤에 있는 애를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이루는 거지. 자, 이해되니? 자, 거기에 있는 식을 봐봐요. 자, 마이너스 2에다가 자, 4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자, 색칠되어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얘부터 계산하면은 얘랑 얘랑 했을 땐 여기 요거 기준이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뭘로 나눠? 2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나누기 2 한 게 첫 번째 중거로 계산한 거야. 자,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요거다. 그럼 어떻게 하래? 기호 기준으로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나누기지? 나누세요. 그 다음에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까지 빼세요. 자, 그럼 똑같이 해보세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로 이렇게 나누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하래. 이게 두 번째 중괄호에 있는 계산입니다. 그럼 암산 되잖아.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 되지. 자, 얘는 계산하면 이렇게 앞분되니까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중괄호, 두 번째 중괄호 계산한 거야. 근데 두 중괄호 사이에 마이너스 기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계산할 때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꾸자 이렇게. 뭐 얼마야? 1이지. 계산하면 1 나오지 1. 되겠죠? 기호만 판단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넘어가야 돼요. 다 적으면 51페이지에 내가 별표 치려고 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상이에요. 나 문제 뭐 나오는지 몰라. 시험지가 나와 있는데 안 봐 선생님.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얘기해 줄까 봐. 선생님 진짜 시험지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예상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경험상 이런 거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자, 그 51페이지 59번.
출제 안 하죠 시험. 시험지가 만들어진 게 있어. 이게 이제 뭐 니네는 아니고 지금 우리 학원이 강남의 대성학원이라고 들어봤니? 몰라요? 되게 큰 학원이 있는데 거기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지를 받아봐요. 연구도 하지. 여기서는 못하나 봐. 그리고 우리 자체 교재 있잖아. 그 그린이라고 써 있는 거. 그것도 연구해서 같이 연구해서 만드는 거. 같이 연구할 거에 거를 혼자 연구하고 해. 같이 연구해요. 다수의 무시하니. 자, 어쨌든 시험지는 딱 정해져 있고 서술형만 선생님들 우리가 만들어요. 서술형. 그거는 말해줄 수 없지. 그래서. 자, 봐봐. 풀었어, 근데 이거? 풀었어? 어떻게 풀었대?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생긴 게 사실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번분수 모양이에요. 응? 번분수 모양인데 이거를 자, A, B, C 값을 찾으래. 근데 이게 사실 원래 그냥 고지고대로 계산하려면 볼래? 요거 보면은 이게 B 더하기 C분의 1이니까 요거를 통분할 수 있다. 통분하면은 C분의 여기 이게 1분의 B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이렇게 C를 곱해가지고 B 곱하기 C에다가 1 더한 거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쓰지 마.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정리를 하면은. 그럼 이거 번분수지. 번분수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위에가 1분의 1이 있으니까 A 더하기 자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게 분모로 내려가고 바깥에 거 곱한 게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분모수를 할 줄 알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까지 통분하면은 그 다음 건 안 할게. 왜냐? B 곱하기 C 더하기 1이라는 분모로 통분을 해야 돼요. 그럼 계산이 어때요? 좀 귀찮지. 응?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도 어찌저찌 풀 수는 있는데 좀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하냐면 27을 자 거기 써있는 게 ABC가 몽땅 다 양의 정수돼. 그러면 원래대로 푸는 대로 한번 해보자. ABC가 다 양의 정수야. 그럼 얘 정수야. 얘 정수야. 얘를 정수로 나타내는 숫자가 뭔지를 찾아내려면 얘를 4로 나눠봐. 분수 모양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나누기 표현이죠. 그래서 27이라는 분자에 있는 숫자를 분모에 있는 숫자 4로 나눠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몫이 뭐니? 6이죠? 자 이렇게 되지. 그럼 봐봐. 우리 배운 대로 하는 거야. 27이라는 숫자를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몫이 6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3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되겠냐? 대분수편 우리 공부했지? 초등학교 때 2와 3분의 1 이런 거 원래 의미가 뭐예요? 2가 원래 의미가 뭐예요? 3분의 3. 이거 원래 대분수 말고 가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3분의 7. 그렇지.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나누기 했지. 그럼 이게 2가 의미가 뭐였어? 몫이었잖아.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잖아. 초등과정에 해서요. 안 해? 에요. 하지. 여기 앞에 있는 2가 뭐야? 몫이야. 1은 뭐야? 나머지야. 그럼 봐봐. 나누기 했을 때 물론 이건 들필요가 있는데 나눴으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3이잖아. 그러면 27이라는 숫자를 4분의 27이 대분수로 나타내면 5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몫이 6이고 나머지가 3이니까 6과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럼 거기에서 이게 사실 대분수에서는 이 표현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표현상에서. 그랬을 때 그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이거야. 그 다음에 B하고 C는 어떻게 구할까? 그 다음에 문제인데 니네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여기가 1이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A는 6이라고 쳐. 그럼 그 뒤에 있는 분수가 있는데 얘는 분자가 3이지. 얘는 분자가 1이지. 그럼 다른 애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억지로 분자가 1이 되게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번분수 계산하는 성질을 좀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볼래?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이거를 우리 역수 알죠? 분자 부분 뒤집은 거야. 역수를 분모에다가 이렇게 분자 부분 뒤집으면 3분의 4죠, 여러분?
9곱분의 1이라고 바꾸면 요거랑 같은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겠니? 확인해보자. 범무수 계산할 줄 알면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얘가 1분의 1이에요. 천천히 할게. 잘 봐. 이해만 하면 돼. 1분의 1이야. 그럼 동그라미 친 거를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계산해볼래? 안쪽에 있는 거 곱해서 분모로 간다 그랬지.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로 간다 그랬지. 그럼 어때? 원래 숫자랑 똑같아졌죠. 이해됐어요? 이거 좀 외워야 돼요, 사실. 분자가 얘는 1이야. 얘는 1이 아니야. 그럼 같은 모양이 안 돼. 그럼 B하고 C를 못 찾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번분수에 계산하는 성질이 이게 사실 뭐라고요? 번분수 계산하는 성질인데 안쪽에 곱한 거, 바깥쪽에 곱한 게 각각 분모 분자라고 한다는 성질을 거꾸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분자가 강제로 1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역수치한 거를 분모에다가 내려주면 돼요. 왜? 그거를 계산하는 게 원래 숫자랑 똑같아서.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알겠지? 자,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 과정 B하고 C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바꿨으면 뭐가 되냐면 야, 애초에 숫자 4분의 27이 이게 무슨 분수라고 불러? 가분수지. 얘는 진분수지. 얘는 바꿔버렸더니 역수치했더니 가분수로 바뀌었지. 그럼 뭐가 더 가능하냐면 분자에 있는 4를 아까 분자에 있는 27을 4로 나눴던 것처럼 분자에 있는 4를 분모에 있는 더 작은 숫자 3으로 나누는 게 또 가능해. 근데 암산되지 않냐? 6 더하기 잘 봐.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이죠. 나머지도 1이죠. 그래서 얘를 1과 3분의 1이라고 바꿀 수가 있지. 대분수 바꾸는 거. 초등 과정이잖아요. 근데 자 마찬가지로 가운데 더하기 표현이 생략된 걸 다시 딱 살려놓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야. 자 아까 말했던 A, B, C가 양의 정수다라고 되어 있었던 조건에 미래가 안 되죠? 얘가 A, B, C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풀이를 좀 외워야 돼요. 사실.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서. 알겠어? 근데 왜 이게 가능하다고요? 번분수 계산하는 성질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본인 숫자가 그대로 나오거든. 그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역수치한 걸 분모에다가 내려주면 돼. 역수치한 걸 분모에다가 내려주면 돼. 좀 기억하자, 알았죠? 이거는 사실 1학년 넘어가면 자주 안 나와요. 이게 바꾸는 거는 안 나오는데 식이나 숫자 같은 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는 심심치 않게 자주 나와요. 특히 복잡한 문제에서.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별 지금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한 거였어. 알겠죠? 자, 이렇게 풀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됐지? 30분이 시기하지 않았냐? 네. 35분이 적었어. 6분이요. 1분이 아깝네. 자, 15를 더해봐. 자, 해보자. 자, 이거 여기 할 때 잘 해놔야지 여러분들 추후에 2학년 올라가면 연립방 정식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너네 때부터 교육 과정이 좀 더 개편돼서 활용 문제에 대한 좀 난이도를 많이 내렸어. 애들이 어려워하잖아 지금.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연립방 정식인데 심지어 그게 더 어려워. 1차 방정식은 니네 식 세워가 잘 돼있지만 식이 몇 개 세워다 항상? 하나 세우죠. 네. 식 하나로 다 해결하죠. 네. 연립방 정식은 식을 2개 세워야 돼. 그래서 2배로 힘들어 그냥 양으로 따졌어.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교과서도 나중에 받아보면은 굉장히 쉬워. 근데 현실은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문제집도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다가 줄어들었는데 니네들 나름대로 이 책도 그렇고 추후에 풀 요 최상위도 그렇고 쉬운 것만 있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내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어차피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험 대비를 해야 되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풀어놓잖아요. 연립방정식 할 때 니네 지금 풀었던 문제들 있지? 요거랑 문제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가지고 식만 2개 세워놓은 걸로만 바뀌는 거지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 뭐 농도도 그렇고 거덕식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인 원리는 바뀌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 근데 연립방정식을 추후에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왜 어려워할까를 나중에 애들하고 얘기해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니네가 지금 요거 할 때 너무 힘들어해서 뭐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모두 천재가 아니잖아. 그럴 수 있는데 복습 같은 걸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추후에 고생 더 날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어렵잖아. 여기 자체 어려우니까 틀린 거 오답노트 하기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오답노트는 사실은
니네가 공부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수단이고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오답 노트를 안 쓰는 문제여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풀어볼 필요성은 있어요. 제채점에서 맞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반드시 풀어보란 말이에요. 오답 노트는 안 하지. 알겠죠? 그런 거 한번 했을 때 안 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오답 노트 너무 귀찮아하지 마. 알았지? 자, 그럼 보자. 45번이죠? 전 45번. 자, 선생님이 공식을 옆에 이렇게 두 개 써줬는데, 자, 카메라는 안 나오지만, 저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사용하는 공식은 소금에 영향에 관한 공식을 좀 압도적으로 많이 쓴단 말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가면은 농도가 또 나와요. 그리고 어른 때도 쓰긴 해요. 네.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실생활에 안 필요가 쓰는데. 일반 서민은 안 쓰죠. 우리가 화학자가 아니어서 뭐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뭐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필요 없는데 쓰긴 써. 실제로. 물론 컴퓨터가 다 되지. 하나는 직접 잘 안 하지. 근데 알고는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내가 아까 얘기했던 식이 두 개라고 했잖아. 그럼 식이 하나, 둘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근데 1학년 1차 방정식 때는 이걸로만 세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걸로 많이 세워. 얘도 한번 확인해 볼래? 자, 봐봐. 6%의 설탕물 900g이 자, 여기에다가 설탕을 더 넣었대. 자, 그래서 10%의 설탕물을 만들었대. 자,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해 보세요. 활용 단어는 얘들아,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 쓰는 게 가장 우선이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쓰는 거야. X라고 미지수를 탁 쓰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설탕에 자, 더 넣어야 되는 설탕의 양 뭐예요? 요 놈이죠. 그럼 얘를 X로 넣는 거야. 이렇게. 자, 시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로 넣었다. 그랬을 때 니네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건 야, 활용 단어는 선생님 수학 뭐 하려고 공부해요? 이런 얘기 니네 진짜 많이 하잖아. 네. 퍼센트가 Y점 같아요. 만족하냐? 이러면? 네. 알았어. 공사 받아보네 진짜. 자, 내가 더 이쁘게 쓸게. 자, 어쨌든 말을 끊지 마시고. 자, 활용 단어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과목이야. 그러면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얘 몇 g이야? 900g이야. 얘 몇 g이야? 모르지. 몰라서 X라고 놨잖아. 그러면 두 개를 섞어서 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진짜 10% 설탕물이 만들어졌으면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두 개 섞어가지고 10%가 됐어. 그럼 얘가 몇인지는 알 수 있지 않냐? 몇 g인지는 알 수 있지 않냐? 네. 900g에다가 X만큼 더한 거잖아. 야, 맹물에다가 설탕을 몇 g 넣으면 무게가 늘어 안 늘어? 늘잖아. 그게 는 게 정확하게 집어넣은 설탕의 양만큼 무게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요 설탕물의 무게가 900 플러스 X g이라고 쓸 수가 있고 얘도 물론 그냥 표시하면 X g이 되는 거고.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식 세우는 건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게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 여기에서는 설탕이 되겠죠? 설탕의 양에 관한 관계식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걸로 식을 세워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왜 이걸 더 많이 쓰냐면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답이 되게 쉽게 나와.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원칙은 자, 이걸 좀 더 많이 쓰는 건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하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무슨 식을 세우면 되겠어? 위에 내가 한글로 쓴 거를 이용해서 설탕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 샀어. 처음 보지 이 색깔? 아니. 원래 내가 이거만 썼잖아. 좀 다르죠? 똑같지 않아요? 구분이 안 돼? 똑같은데? 똑같아요. 생명이 뒤에 있어. 와서 선생님. 너 시력 좋잖아. 안경도 안 쓰고. 이게 어쩌잖아. 다르지 않니?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됐는데 다르다고? 다르잖아. 얼핏 딱 봐도 다르잖아. 색이요? 똑같아 진짜. 색은 완전 똑같아. 아니면 다르잖아. 아닌가? 근데 언뜻 보기엔 똑같아. 맞아요. 자세히 보면 다르잖아. 그거 왜 산 거예요? 저는 야, 이거 하나에 500원이야. 왜 색깔요? 교통한 비싸이고.
분필하려고 깨지면 500원 깨지는 거야. 아. 분필하려고 500원이야. 아. 이거 말고 이건 더 비싸. 이건 5,000원 거야. 껍데기. 비싸지? 자, 어쨌든 봐봐. 그럼 이 위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탕이 남겨. 설탕이 남기니까 철저하게 요 공식을 써서 해보는 거야. 자, 100분의 농도에다가 소금물이라는 곱하는 거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야, 그럼 요거 기준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6%의 설탕물 900g이니까 뭐를 세우면 되겠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저거를 이용해서 세우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분자가 농도지 몇 퍼센트래? 6%. 자,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라고요? 물의 양. 뭐 얼마야? 900g이니까 900g이라는 거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공식대로 풀면 돼. 그 다음에 얘는요. 헷갈려하는 게 이거야. 잘 봐. 이거를 왜 계산했죠? 설탕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려고 공식을 썼죠? 맞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겠지만 900g이 여기에 들어있는 900g에서 모든 그 900g이 다 설탕이냐? 물도 있고 설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설탕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쓴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얘는 좀 다르지. 왜? 얘는 아까 내가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얘는 몇 g인지 모르겠으나 그 xg 자체가 몽땅 다 뭐야? 설탕이야. 몽땅 다 설탕이야.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전부 다 설탕이라고. 이건 몽땅 다 설탕이야. 그러면 저 공식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없어. 이거를 공식을 쓴 거는 900g 중에 설탕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따지려고 쓴 거야. 근데 얘는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얘 자체가 그냥 설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냥 여기에 있는 설탕 몇 그램? xg 있어요 라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물이 없어요. 얘는 물이 없다고.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더해진 게 10% 설탕물이에요. 그러면 공식 써야 되지 얘는. 얘는 그 자체가 설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식 써야 된다. 저기에 얼만큼 설탕이 들어있나 확인하려면 100분의 농도는 10이고 야, 몇 g이야? 써줬지? 900 플러스 xg 900 플러스 xg 이렇게 세우면 돼. 끝이야 이게. 알겠어요? 양변에 100 곱하면 1차 방정식입니다. 계산은 아니야 똑같은 거야. 설명 방식이다. 저기 위로 올라가면 똑같아. 똑같은 거야. 선생님 그 900, 600 옆에다 다 쓰시면 안 돼요? 뭘요? 뭘 쓰라고? 계산해달라. 아, 그러니까 얘 말은 저 900이 어차피 6 곱하기 900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네. 알았었잖아 이 정도는 얘들아. 계산이. 자 그럼 계산은 니네가 해. 알았지? 이거 할 수 있잖아. 선생님 활용 문제 계산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걸 답을 자꾸 풀어주니까 저 옥수수 이렇게 애들이 안 내주시고요. 애들이 계산 실력이 안 들어서 일부러 나안 해. 니네가 해. 따라서 x는 뭐예요? 라고 다 알려주시는 야, 답을 써주셔? 난 안 써. 계산 연습하고. 자 이해했지? 자 그래서 원칙대로 했어 그냥. 자 가져보면 64번 할게요. 그리고 내 생각은 이거 답 쓰면 집에 가겠다. 아 너무 좋다. 전화 갈것 같아. 너무 좋다. 64번 할게 가져보면 아니 그럼 저희 이거 진도 못 나오셨을 때 내신 끝나면 내줄 거야. 아니 저 이 숙제는 내줘요. 뭐 저거는 아, 저 4,000원. 아 그래. 아 맞다 저도요. 돈이 없는데. 뭐야? 아니 그만. 갑자기. 여기 그래. 여기야. 빅 뜨는 거 같아. 자 쓸게요. 자 쓸게요. 어차피 쓰면 선생님이 물어줘야 돼. 그러세요. 내 돈 아니야. 자 됐고. 자 그다음 거 몇 번이냐? 64번. 자 64번은 이거 고속식 문제네요. 자 거리 속력 시간 계산하는 공식은 알고 있지? 네. 그러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볼게요. 자 잘 들어. 지우는 수영장에 가는 도중에 백화점에 들려서 수영복을 사기로 하고 자 집에서 출발하여 시속 2km.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집. 동심 시절. 자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백화점을 들려서 갔대. 자 그러면 가는 길에 자 여기가 수영장인데 중간에 백화점이 있나봐.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냐면 시속 2km로 갔대. 이네 이거 킬로미터 퍼 이렇게 슬러시 속력 쓰는 건 알니? 네. 그럼 얘가 15km니까 2 킬로미터 퍼 시간을 영어로 아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건 알죠?
자, 이게 자동차 계기판이 이렇게 나와있지. 이번에 뭐가 불만이야? 또 못 알아보겠어? 아니 불만이 아니라 신기해서요. 뭐가요? 비읍에 비읍? 가만히가 없어서. 뭐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가 밑에랑 합쳐져서 안 보였어요. 아 그래요? 알아보자. 자, 갔는데 여기에서 자, 요게 좀 중요해. 수영복을 사는데 여기에서 30분이 소요됐대. 30분. 그 다음에 30분 사고 나서 자, 여기에서 다시 시속 3km로 자, 수영복을 샀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간다가 빨리 수영을 하려고 여기 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자,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네. 소리 싫어요. 아 진짜 안 할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총 소요 시간이 몇 분이 걸렸냐면 1시간 50분이 걸렸대. 쭉 가는데 총 소요 시간이 1시간 30분이 50분이 걸렸대. 자, 집에서 수영장까지의 거리가 3km래. 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집에서 수영장까지의 전체 거리가 3km 떨어져 있대. 자, 물어보고 있는 건 집에서 백화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봐요. 자, 물어보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 쓰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에다가 굳이 표시를 하면은 집에서부터 백화점까지 아니지? 자, 여기서부터 백화점까지 거리를 모르니까 x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네. 야, 그럼 되게 단순한 건데 전체가 3이야. 거리가 물어보고 있는 건 요만큼만 물어봐서 야,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요만큼은요? 전체 3에서 x만큼 빼준 부분이죠.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수영장까지는 3 마이너스 x라고 놓을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해됐죠? 그럼 그 다음에 야, 그러면 무슨 관계식으로 세울까? 이 문제는 거속식 문제예요. 그렇지? 그러면 거리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 되고 성적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 되고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건 보고 판단합니다. 맨 마지막에 전체 근데 동욱쌤은 무조건 성력으로 알아줬어. 맞아요. 무조건 다 성력으로 주세요. 성적에 관해서 아니 그냥 이거 다 성력으로 성력으로. 주세요라고. 있어요. 내 방식 한번 이해해봐. 아, 헷갈려요. 모든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 않아. 더 힘들어. 동욱쌤 왜한 번? 모든 식은 성력에 관해서? 하는 게 제일 쉽다 그랬는데. 성력에 관해서 식을 세웠다고? 네. 그렇지. 나만 그렇게 들은 거 아니지. 어떻게 했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 제가. 야, 그럼 봐봐. 과정을 보세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지금 그거 성력에 맞추라는 거 아니야 단위를? 맞아. 그 말이 그게 맞는데. 아니라 성력? 그 말은 맞아. 성적을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고. 아닌가? 아닌가? 모든 문제를 성적을 어떻게 푸니? 힘들어. 자, 봐봐. 자, 일단 잘 얘기했는데 거속식 문제에서는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거속식 문제는요. 단위를 맞춰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성적에 맞춰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 어떻게 보면 성적에 맞춰. 자, 그럼 속력 봐봐. 속력은 거리 단위가 지금 킬로미터지. 시간의 단위는 아워인데 H5B가 아워잖아. 그러면 안 맞으면 이거야. 아우 하면 저 애들 이상 아우 입에 아우 뭐요? 막 이래가지고. 저희 진짜 영어 선생님 되면 안 되겠어요. 맨 나 영어 처음에 영어 배운 애들이 하우라고 말하던데. 난 제일 싫은 게 파이 얼 제곱하는 애들 제일 싫어. 얼 하지 마. 나중에 이제 2학기 들어가면은 원의 넓이 공식 같은 거 볼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거의 파이 알 제곱 공식인데 파이가 초등학교 때 안 쓰는데 초등학교 때 3.14로 대입해서 계산했잖아. 이거 하잖아.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파이로 이렇게 해서 숫자를 계산 안 해요. 나중에 할 거야 하는데 어쨌든 내가 요새 애들 이거 가르치면은 자꾸 외울 때 파이 얼 제곱 이래. 듣기 싫어 죽겠어. 내가 완전 3으로 나왔어. 나는 알 제곱이라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봐. 그러면 단위를 맞춰주는데 속력에 있는 단위에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시간이고 거리는 킬로미터로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맞는 게 뭐냐면 전체 거리는 킬로미터로 이미 써있다. 근데 안 맞는 게 뭐가 안 맞아? 얘 안 맞지. 얘는 분이잖아 단위가. 그럼 이거를 그렇죠. 시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2분의 1 시간으로 바꿔주는 단위를 맞춰준다는 거야. 어설프게 기억하고.
모든 문제를 성적으로 풀다니.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자, 그러면 얘도 맞춰줘야 돼. 50분이잖아. 얘가 분이잖아. 그럼 시간으로 맞춰지면 1시간과 60분에 50시간인 거니까 6분의 5라고 쓸 수 있죠. 6분의 5시간. 이렇게 단위를 다 맞춰줘. 시간 단위 분에서 시간 바꾸는 걸 할 수 있지? 이거 초등과정이잖아. 저는 초등학생 무시하세요. 초등학생 아니, 뭐 리액- 초등 마스터 아, 안 했을 수도 있잖아. 니네 표정이 모르는 것 같아서. 아닌지 알 수 있지? 저희 알지? 아직 가정이에요. 자, 알겠죠? 그럼 시간의 단위를 맞춰줬다. 거리, 자, 시간 다 맞춰줬다. 그 다음에 버섯지 중에 무슨 관계식을 세울 거를 고민을 봤을 때 집에서부터 수영장까지 도착하는 총 소요 시간이 이거야. 어? 근데 그게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집에서 백화점까지 갈 때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수영복 샀을 때 걸린 시간도 있죠.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수영장까지 갈 때 또 소요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코스의 시간을 다 더해야지 노란색 전체 시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 돼. 자, 1번 코스. 집에서부터 백화점까지. 자, 그럼 시간이니까 속력분의 거리야. 공식이. 유진아. 그럼 속력은 그림 보고 쓰세요. 집에서부터 백화점 갈 때 속력은 2예요. 그럼 2분의. 거리는 몰라서 x라고 해놨지. 그럼 이게 뭐야? 1번 코스 걸린 시간. 이해됐어요? 2번 코스는 백화점에서 수영복을 산 시간이잖아. 근데 내가 이미 써놨지. 얼마 걸렸대? 2분의 1 시간. 그럼 2분의 1 쓰면 돼. 더하기. 백화점에서 수영장 갔을 때는 속력은 3. 거리는 3-x라고 써놨잖아. 3-x. 자, 그럼 이게 1번 코스 시간, 2번 코스 시간, 3번 코스 시간인 거잖아. 그럼 다 걸린 게 몇 시간 걸렸대? 1 더하기 6분의 5. 1 더하기 6분의 5시간 걸렸어요. 이거 풀면 돼. 됐어요? 요 문제 그대로 2학년 때 또 나와. 똑같이. 2학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냐? 여기 x를 놓고 여기 y를 안 됩니다. 잘 강의 몰라도 돼, 아직. 몰라도 되는데 똑같아요, 문제가. 1학년 때 1차 방정식 잘하는 애들은 2학년 때 연립 방정식 되게 잘해요. 문제가 똑같거든.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기준이 전체 걸린 시간이 딱 주어져 있어가지고 시간 기준으로 식 세웠어.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해가지고 식을 세웠어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68번 할게 다 적으면 어우, 이게 또 농도네? 동쌤 이거 안 하는데. 난 나니까. 난 할 거야. 동수님이 안 하면 나도 안 해야 돼? 난 할 거야. 난 할 거야. 이거 왜 싫어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나는 저거보다 저기 손톱으로 쫙 긋는 저 소리. 그건 나도 싫다. 나도 고문이. 방금 그려서 어지러워. 자, 안 할게. 그다음 수업을 안 할 것 같아. 자, 봐봐. 설탕물 400g에 물 70g과 설탕 30g을 넣었다. 그랬을 때, 자,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배가 되어.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자, 봐봐. 처음 설탕물이 400g 있어. 근데 얘 농도를 물어봤죠. 이게 뭐냐니까 x%의 농도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쓰는 거야. 자, 얘가 처음 농도야. 거기에다가 뭐를 더했냐면 물을 70g을 넣었고 설탕을, 자, 물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설탕을 30g을 넣었고 그렇게 됐더니 전체 과정이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배가 됐대. 자,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배니까 결과물은 2x가 된 거죠. 농도가요. 퍼센트 이렇게 된 거지. 자, 저거랑 똑같아요, 방식이.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똑같아. 소금에, 자, 설탕이냐? 설탕의 양에 관한 방식을 또 세우는 거야. 자, 똑같이 해볼게. 자, 공식.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몇 그램 있어요? 400g 있죠. 이게 설탕의 양 계산하면 끝. 그 다음에 물은 잘 생각해야지. 물은 설탕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쓸 게 없어. 네. 그럼 굳이 표현만 하면은 없어. 얘는 없어. 없어. 안 한다.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나 버릇이에요, 이게. 이거보다는 좀 이쁘잖아. 아니요, 저게 실수보다
나랑 그만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설탕은 얘 자체가 그냥 순도 100% 설탕이지. 그럼 공식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냥 30 쓰면 돼. 아까 똑같이 설명했잖아. 이거를 다 더한 게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하고 똑같아야 되겠네. 그럼 얘는 그 자체가 설탕이 아니잖아. 그럼 공식을 써, 안 써, 얘처럼? 써야죠. 얘는 순도 100%가 아니잖아. 자, 그러면 소금의 양, 설탕의 양 공식을 쓰면은 100분의 용도가 얘는 2x지. 자, 질문. 여기에는 총 몇 g이 있을까요? 소금의 양이, 소금 물의 양이 처음에 400g 있었지? 네. 거기에다가 물을 더했으면 부피가 늘죠. 네. 설탕 넣었으면 설탕의 부피만큼 또 늘죠. 500g. 그렇죠. 500g 돼. 굳이 쓰면은 자, 자리가 없어요. 400 더하기 70 더하기 30 이렇게 식으로 세우면 돼. 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썼어. 자, 물론 다 더하면 500이죠. 그다음은 아까랑 식 계산하는 것도 완전 똑같아. 알겠지? 자, 왜 0인지 기억해야 돼. 물에는 설탕이 없기 때문에 빵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왜 30을 그대로 내렸었어요? 30 자체가 그냥 설탕의 양이기 때문에 그냥 30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너무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굉장히 베베 공부는 어려워. 근데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됐죠? 자, 계산은 해보시고. 계란 못 나와. 오? 자, 다 적으면 69번.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집에서 한 번만 복습해. 얘들아. 보면 할 수 있어. 복습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니네 바보가 아니잖아. 바보야? 저 바다의 보물이에요. 아, 언제쯤? 누가 알려준다 그런 거? 바다에 보면 선생님 유치원 때 알았는데. 유치원 때 알려줬다고? 오늘도 바보 하세요. 내가 정말. 자, 69번. 자, 얘는 숫자 문제입니다. 야, 얘들아,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23이라는 234라는 세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이거를 1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각각 2, 3, 4잖아.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여기를 좀 찢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100의 자리 숫자가 2고,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4잖아.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100의 자리를 의미하는 2에다가 100을 곱해. 쌤이. 했지, 이런 거. 네. 이것만 풀 수 있어.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해. 1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을 곱해서 얘를 다 더하면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이 문제는 요 방식을 이용하는 문제야.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럼 뭔지는 모르겠으나 10의 자리 숫자가 8이고 1의 자리 숫자를 몰라서 이렇게 빈칸으로 이렇게 해봤어. 그냥 표현만 해봤어. 그랬을 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야, 얘는 바꾸기 전이지. 그럼 이 방식대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하고 거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처음수를 물어봤다? 야, 얘들아, 그럼 처음수 자체를 미지수로 놔야 될까? 얘는 조금 다른 게요. 모르는 게 뭐를 모르죠? 1의 자리 숫자를 모르죠. 그래, 1의 자리 숫자.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만 계산하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처음 숫자를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전체를 굳이 미지수로 넣으라기보다는 1의 자리 숫자를 모르니까 x라고 이렇게 넣어.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미지수를 썼죠. 자, 그럼 볼래요? 위의 방식대로 식을 쓰면은, 자, 1의 자리 숫자 x에다가 1을 곱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 자, 얘가 바꾸기 전이야. 그러면 바꾼 숫자는, 자, 바꾼 숫자는 그러면 굳이 쓰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x가 되는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8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죠?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하고. 왜? 69번. 엉뚱한 대표겠구만. 정신 안 차리지. 자, 1의 자리 숫자에다가 1을 곱하면 돼. 자, 이게 뭐야? 바꾼 수야.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바꾼 수가 바꾸기 전보다 18만큼 얘가 더 작대. 밑에 게 더 작대. 그럼 얘랑 관계식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꾸기 전이 8 곱하기 10 더하기 x예요. 1은 안 쓸게. 바꾸기 전이. 바꾸고 나서가 자, x 곱하기 10 더하기 8이에요. 근데 바꾼 수가 바꾸기 전보다 18만큼 얘가 더 작대요. 그럼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거기 자, 그렇죠. 큰 애에서 18을 빼면 되죠.
또는 모자란 쪽에다가 18을 더하면 되고 그게 그거지. 왜? 얘를 넘기면 플러스 18이 되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풀면은 나오지.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너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야. 나 버릇이야 이게 원래. 자 알겠어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왜 하는 거예요? 뭐가 나와? 안 나와. 난 잘 안 보여. 나오는 난 잘 보여. 30분이에요. 시계 보지 말라고. 아니 시간 3문제나 남았다고. 이거 다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습관이에요. 처음 나오신 거네. 습관이야. 다음 거 없어, 없어서 없어. 안 그럼 됐는데. 어떻게 바꿔? 저거 아니 이것도 안 해놓으면 저거 이거 쓰는데 이거 풀이 옆에다 옮겨 쓰더라고요. 이책이랑 귀여웠는데. 그렇게도 보일 수 있고. 자, 다 적었냐? 아니 다 어려운 거네. 안 보이는데. 70. 유진아, 너 안경 쓰면 이게 뭐야? 70번 맞지? 네. 70번 할게요. 자, 이거는 물론 동욱쌤이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증가감수에 관한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돈으로 따지면 정가, 원가 문제야. 정가, 원가에 관련된 건데 자,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 유진이가 한 달 정도 얼마가 돼요? 한 달 정도? 그 정도는 안 받아요. 아, 엄마한테 달라고 할 때마다 ATM 기준을 뽑아 쓰는 거야? 부자네. 그럼 한 7만 원이라고 하면 돼. 자,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야. 이번에 가수인에서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성적이 만약에 90점 이상이 나왔으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유진이한테 약속을 한 거야. 유진아, 이번 시험을 90점 이상 받아오면은 용돈을 20% 올려줄게. 라고 한 거야. 그럼 니네 계산 어떻게 해? 여기에다가 20%를 곱하면 얼마니? 2만 원이지. 머리로 계산되죠? 아, 돼야 돼. 안 돼요. 어? 돼요. 이걸 바다에 고백 같으니라고. 욕한 거 아닌가? 자, 어떻게 해야 돼?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다가 소수 많이 그냥 구분만 한 거야. 여기에다가 20%에 해당하는 100분의 20이라는 애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12만 원 되죠. 이게 20%. 근데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10만 원, 여기에는 10만 원을 묶어. 묶으면 1 더하기 100분의 20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분배 법칙을 해보세요. 얘 곱하기 얘 하면 이거 되죠? 얘 곱하기 얘를 하면은 10만원 곱하기 100분의 20보다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추상인분들에게 마이너스 0.7 묶어냈던 문제 있었지? 단원조합 문제 있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밖으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 그렇게 했어. 그럼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유진이의 용돈을 A라고 해. A1. 근데 엄마가 올려주겠다고 한 퍼센트를 B%라고 하면은 공식이 이거야. A 괄호 열고 1 더하기 100분의 B. 이게 돈을 올렸을 때 뭔가의 금액 또는 인원수가 늘었을 때의 공식이야. 그러면 시험을 못 봤으면은 20%를 깎는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뭐만 바뀔까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뀌는 거야.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뀌는 거야. 이게 깎았을 때, 감소했을 때, 금액이 줄거나 사람 수가 줄거나 양이 줄거나 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럼 이걸 쓰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 기준이 되는 양이 있어야 되고 유진이로 따지면 용돈이죠. 거기에다가 올릴지 내릴지에 해당하는 퍼센트 두 개를 알아야 돼. 기존의 금액 또는 인원수에다가 퍼센트에 해당하는 숫자를 알아야지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1070번이에요. 어느 회사의 올해의 남자 사원수와 여자 사원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자는 6% 증가했다. 여자는 5% 감소했다. 잘 보세요. 작년 기준이야. 작년 남자 여자가 있는데 자, 6% 증가했대. 6% 증가. 여자는 5% 감소. 해서 근데 감소하고 증가하고만 했는데 전체 사원수는 작년하고 똑같았대. 작년에 남자 여자 총 전체 인원이 있겠죠. 그게 올해랑 작년이랑 올해 남자와 올해 여자를 더한 거랑 자 얘랑 두 개가 똑같아. 얘랑 두 개가 똑같아. 의미가 이런 거지. 자, 그랬을 때 작년에 전체 사원수가
880명이었대. 이걸 좋네. 작년에 남자 더하기 여자가 880명이라는 거지. 써봐. 친절하게 하나 알려줬어. 자, 그렇게 됐을 때 올해의 여자 사원수. 자, 요거 구하는 거야. 올해. 이거.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들어봐봐.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너네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말로만 해줄게 오늘은. 시간 거든 항상. 이거 모르는 거죠. 선생님이 처음에 알려준 거에 따르면 모르는 거를 미지수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얘를 원래 이렇게 봐야 돼. 아는데 잘 들어. 여기에다가 미지수 놓고 관계식을 세우게 되면은 식이 좀 복잡해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는 올해의 남자, 올해의 여자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작년의 남자에서 6% 증가한 게 이거지. 작년의 여자에서 5% 감소한 게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미지수를 놓는 게 편하냐면 이거 올해의 여자를 구해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미지수 놓는 것보다는 얘가 출발한 지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고 선생님 맨날 그러는데 나는 과거를. 그래요. 내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를 미지수로 놓는 게 편하다고. 나는 좀 더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여자가 원래 과거에 있었던 인원이 여기에서 감소해서 얘가 된 거잖아.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여자를 x로 놓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편해. 이거 놔도 돼. 근데 너무 복잡해.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미리 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아,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지. 라고 느끼고 나서 외워야지. 이거를 결과만 외워서 하면은 2학년 때 연립방정식 하면 또 까먹는 거야. 언젠가 내일도 공부하지 않겠냐. 그쵸? 자, 해서 어쨌든 얘를 x로 놨다. 야,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남자는 몇이라고 놓는데? 전체가 880명이잖아. 880? 빼기. 그렇죠. 빼기 x라고 놓으면 되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쓴 x명 880 마이너스 x명은 저 공식에서 어디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내가 이게 뭐라 그랬지?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건 작년이잖아. 작년을 기준으로 얘가 산출된 거잖아.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자에 관한 식, 여자에 관한 식을 각각 세울 수가 있다. 저걸로. 자, 그럼 기존의 작년은 880 마이너스 x예요. 880 마이너스 x가 작년 인원이었는데 올해 6%가 증가해야 돼. 자, 증가했으면 아까 내가 뭐였어? 유진이가 시험 잘 봤을 때 플러스였죠? 그래서 더하는 거야. 1 더하기 100분의 몇 퍼센트 올렸대요? 분자에 가야 되는 게 퍼센트죠? 아니, 너 용돈 말고 분자에 6% 올렸잖아? 요거 하는 거라고. 자, 했어.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X면, 작년이 기준이 되는 애가 X면이었지. 거기에다가 자, 감소했으니까 이번엔 유진이가 시험 못 본 거야.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된다. 마이너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00분의 자, 몇 퍼센트래? 5%.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돼. 자, 이거는 숫자니까 계산이 돼요, 이거 다. 근데 봐라. 올해 이게 쓴 게 이게 올해 남자죠,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게 올해 여자죠. 근데 그 두 개를 몽땅 다 더한 게 뭐랑 똑같다고? 작년 인원의 880명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위식 더하기 아래식 하는 게 얼마라고 쓰는데? 882호라고 관계식으로 표현했어요. 위식 더하기 아래식은 881이라고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됐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식을 세울 수가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38분. 응? 38분. 다음에 하면 되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자, 이거 계산하면 100분의 106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그냥 다 해서 계산하면은 양변에 880이라는 게 다 날라가. 숫자 계산 편리하게 돼요. 집에서 해봐. 다음 이거 동우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알았죠? 자, 숙제를 좀 얘기하고 끝내자. 자, 숙제는 일단 책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이 지우개 다시. 이거 데스크에 앉으면 돼. 이거 원래 레벨 테스트 부분에도 있는 거라서 니네도 하고 났을 때 시험 보지 않았니? 지우개 언제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댓글 자, 이게 내가 내주는 게 아니라 동욱쌤이 요거만큼 내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하는 거야. 자, 숙제가요. 자, 책을 펴보면 맨 아래 페이지 적혀 있어요. 7페이지까지 해오고 망했다. 20문제 해오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 자, 책에 표시해놔.
7페이지까지 표시되나? 자, 그리고 여기 쭉 넘어가서 16페이지. 16페이지, 이게 학교 기출 시험지예요. 실제 시험지예요. 자, 그래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아 진짜 겁나 많아. 거기 GI 중학교라고 써있는 거에 해당하는 것만 외우면 돼. 완전 짜증난다. 알았어, 그게 숙제야. 고생하셨어요.